잠깐 동안 우리 저거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뭐 다들 아마 난리 나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기에 지금 북한군 12,000명이 파병이 된다. 사실 오늘 오후 5시에 방송될 그 유명한 군사평론가죠. 김대영 군사평론가를 사실 어제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네. 이 루머가 사실이 돼 버렸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들어낼 또 이 리스크 요인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어제 장 막판에, 장 중반에 보면 우리 트럼프 후보의 득세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들의 테마주 요소를 가진 쪽이 강했어요. 주가들이 막 중반에서 거의 2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외로 그 종목들이 한 4시 정도, 4시, 4시 반, 5시 정도 넘어갈 때 다 마이너스 전환을 했어요. 네. 그 타이밍이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공식화되지 않고 루머성으로 있던 게 우리나라에서 공식화한 거죠. 예, 북한의 파병 같은 경우를 초기에 한 1000에서 2000명대 하는 거고 후에 이제 한 10,000명대 정도 같은 경우로 할 수 있다라고 내비쳤는데 제가 바라봤던 건 주식적 사고로 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유가 반응이라든지 환율의 반응을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다만 이 파병이 의미하는 게 북한, 러시아가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 중대함이라는 단어를 쓴 게 기존에는 러시아와의 그런 외교 관계도 있고 기업 간에 서로 우리 수출하는 부분들도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쪽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어요. 네. 물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의 그 병력 지원, 그런데 이게 직접 전투에 적용이 되는 병력인지 아니면은 전략 병력인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나오는 걸로는 특수부대라고 하니까 네네. 괜히 난 특수부대들은 어쨌든 정예부대니까 네네. 이게 전투에 참여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정예부대를 빼기에는 또 우리 남북한의 이 그렇죠.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네. 병력을 그렇게 확 빼길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직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나오는 뉴스는 특수부대라고는 나오더라고요. 네. 상호간에 그 첨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의 설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이 살상 무기라고 하죠. 약간 단어가 좀 강하긴 한데 우크라이나의 이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 제재가 나왔을 때는 러시아에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제품을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공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주라든지 일부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부 방침 같은 경우는 6월과 많이 달라져서 좀 공식화를 어떻게 내비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긴장감을 안고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걸 안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군사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이미 무기 수출은 했으니까 이 무기 수출한 거에서 이 그러니까 오발? 하여튼 그 사고가 많다는거예요. 이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 북한의 무기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왜냐면 이게 막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다 또 이 군사까지 가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수준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제까지 압박에 계속 견뎌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에게서 오는 압박, 그러다 보면 또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또 같이 공격할 수 있게 돼 있는 그죠, 부분.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비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계 대전까지도 보는 그 시나리오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뉴스에. 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긍정적이어야죠. 여기에서 잘 뭐 봉합되기를 보는 건데, 그래야죠. 북한의 선택이 중국과 약간 틀어진 게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좀 러시아에 줄을 잡은 것도 있겠고, 짚어주신 것처럼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 좀 고차원 그거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해관계가 된 것으로 보여요. 네, 하여튼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하여튼 지정학적 요소, 그동안은 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사일을 쏴도 그냥 잠깐의 이슈로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피해주, 수혜주가 또 냉정하지만 네. 또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부구분이 되겠죠. 그죠. 네, 뭐 수혜 쪽은 방산 쪽이 아무래도 방산. 네, 계속 긍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 뭐 약간 중동 쪽에 탄을 보냈니만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55mm 관련 포탄이 원래 재고가 쌓여 있다가 이 포탄을 다 썼어요. 썼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포탄도 하반기에 좀 계속 나갈 수 있다 보니 미리 수출은 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는 거고, 그렇게 한번 종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수출 나가는 기업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주가 빠져 있으니까 뭐 큰 영향은 없겠고. 현대차도 현대 그 공장, 자동차 공장 이미 다 생각 처리 다 된 거잖아요.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리온이 러시아 쪽에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게 오리온 주주라 이게 또 신경 쓰이네. 네, 경제 제재까지는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미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네, 하여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캠,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환사채 공지가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결국 이게 어떤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월요일장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2,500억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냈고요. 여기에서 발행한 이유는 목적에서 나왔었죠. 증권신고서 보면 효력은 어차피 29일인데 크게 없고 3%의 발행 수익률로 낸 겁니다. 그러면 보통 공모 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관련된 내용들은 쫙 나와 있어요.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증자를 했을 때도 그렇고 공모로 뭐 다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낼 때도 다 그런 목적이 기재가 되는데요. 운영자금 같은 경우가 500억, 시설자금 같은 경우가 1,000억이죠. 2,000억이죠. 그래서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전액 캐파 증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긍정이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목적은 시설자금의 규모가 큰 거고, 그 시설자금의 금액을 통해서 본사업인 전액 캐파 증사를 한다라는 건 2차전지 여팡이 좋아졌을 때는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이 공시 자체는 긍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쨌건 또 콩지님도 12% 수익 나다가 어제부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봐야 된다, 시설 투자는. 네, 이 부분은 긍정입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질문을 네이버. 주셨어요. 네. 지금 신규 매수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이버를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신규 매수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플레이 하실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10%를 열어놓고 뭐 목표가를 10%라 하면은 19만 원 정도, 20% 정도를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21만 원 정도인데요. 자, 이거를 강하게 매수할 만한 근거가 뭘까요? 금리나 실적 고만고만하게 나온다는 점,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그냥, 특히 기관이 펀드에 그냥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쪽 채울 때 용도로 사용하는 쪽이에요. 주가는 하방 경직성은 나오겠죠. 다른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를 강하게 주가가 살 시점에 대해서는 뭐 강의에 얘기는 했어요. 언제 시점. 그 다음에 우리 이때 주말 라이브 할 때 첫 번째 시간 때 네이버 언제 강하게 사야 되는지 얘기했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기 매출이 20% 성장 나올 때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그때가 주식을 강하게 사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20%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본업에서 뭔가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적으로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분기 실적 확인한 건 쉽잖아요. 나온 거 그냥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면 되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시총상위 시장을 따라가는 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매력 있는 종목을 찾아서 개별주를 시총 아예 작은 거 말고 그걸 찾아서, 또는 아예 주도주나 트렌드를 찾아서 가느냐, 이건데 지금 네이버의 접근은 시총 상위 접근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위로 수치할 수 있는 목표가가 많지 않아요. 찍어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거를 비중을 뭐 70%, 100% 이렇게 찍어 사시는 스타일 분들은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자, 노사탕님, 두산밥켓 41,000원에 매수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 지금 10% 비중이신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우선은 제안을 했더라고요. 뭐 두산 밥켓에게 뭐 배당을 늘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좀 약간은 물음표가, 지주 두산한테 그걸 제안을 해야지 밥켓한테 제안한 게 좀 특이했어요. 예. 아마 두산밥켓 지분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죠. 그러겠죠. 예. 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튼 가치만 보자면 지금 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1,000원대 그런 가격대가 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 변수가 있는 게, 여기는 그거예요. 변수란 게 두산에서 이 지금 추진하는 뭐 합병이라든지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느냐 마느냐, 예, 그걸 수정해주면 박해드한테는 좋고요. 그렇지 않고 강행하면은 박해닥에는 좀 불리해요. 예, 마무리되고 또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사연이 좀 안타까운 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쭉쭉쭉 갈게요. 안나강님, 아난티 마이너스 20% 중인데 트럼프 대북 관련주라고 하는데 물 타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는 깨지는 차트인데요. 어우, 네.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 하락 추세.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대북은 우리 대선 보고 미리 사면 안 돼요. 대선이 딱 확정되고요. 후보가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뭘 보자고 했죠? 첫 번째로 그 경제 관료들 모아놓고 하는 그때 회의 때 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의 주요 안들을 발표해요. 그러면 그게 언론화가 되겠죠. 그때 보고 종목들 접근하셔도 되고요. 대북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까지는 바로 진행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보시는 거고, 미리 깨지는 차트입니다. 지금 되돌리는 거 아니면은 그냥 계속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PN이 매수가 올릴 수 없을 만큼가. 네네. 그러니까 원익 PN이가 너무 손실이 커서
기업이 망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정도의 기업이. 손실. 보통 이런 분들 보면 한 70% 이상 물리신 것 같은데. 네. 이쪽이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 장비 쪽이었어요. 장비 쪽이죠. 장비 쪽이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공시가 해석하기 힘드시다라고 생각 들면 딱 뭐 실적들만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 밑에 나오는 게 매출원가, 총이익, 영업이익이 가로쳐 있는 건 마이너스거든요. 누적 반기도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저번 반기도 마이너스.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이 못 나온다라는 거는 비용단이 뭔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만들어도 500원짜리 제품 만드는데 비용이 600원 들어가거나 500원 제품 만드는데 비용 300원 들어갔는데 운송하는데 200원 이상 들어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좀 사업은 썩 신통찮다라는 거고,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해서 8월 26일 공시 보면 기재 정정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계약 종료일에 대한 변경이 있어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해서 여기 뭐 프랑스 쪽으로 나가는 거고, 원래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 종료는 8월 31일이었는데 11월 30일로 간 게 뭐냐면, 얘네가 원래 이 정도에서 장비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뒤로 좀 밀린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고객사 이 받아가는 쪽에서 천천히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실적보다는 좀 밀려서 나올 수 있고, 9월 24일 날 또 한번 이렇게 연기 계약, 여기 있네요. 고객사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 지금 안 받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금 못 받아가서 좀 미루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확정돼서 딱 받아가는 소식 나오면 주가는 다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힘들기는 한데 지금은 좀 기다려보죠. 2차 전지의 타임이 다시 왔을 때 그때 한참 이거 뭐 합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게 무산되면서 주가는 오래 쉬고 있습니다. 네. 자, 나티코님, 코스모 화학 지금 마이너스 66%, 비중은 35%. 크게 손절하고 나서 다시 들어간 종목이라 네.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6%가 훨씬 더 되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양극재와 관련해서 한참 좋을 때는 그런 논리였죠. 2023년에 이 종목이 워낙 얘기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리는 2차 전지를 볼 때 시장에서는 2030년의 밸류까지 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싸다 이 논리였는데 어느 순간 2025년의 밸류를 갖고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아직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최선의 선택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소재를 볼 땐가 아니면 셀을 볼 땐가 프리미엄 소재를 볼 땐가 라고 하면 지금 순서는 셀을 먼저 보는 게 맞다 보니까 선택은 열어두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으로 37만 원 중반대에 교체 매매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면 뭐 버텨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